안녕하십니까. 애동다크 운영자 강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보일러 용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보일러 용량 표시 방법에서 보일러의 용량 표시는 최대 연속부하, 갈로에 보시면 전격부하의 상태에서 라고 해서 나오는데, 자, 연속부하, 전격부하라는 게 보일러가 정상적으로 운전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일러가 정지돼 있으면 어떻게 돼? 효율이나 출력이나 손실 이런 거 구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최대 연속부하, 그래서 정상 운전 상태일 때 요런 용량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단위 시간당 증발량 kg/h 또는 톤/h로 표시하며 일반적으로 상당 증발량으로 표시한다라고 돼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보일러의 크기 표시해서 전격 출력, 보일러 마력, 전열 면적, 상당 방열 면적 요거를 EDR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상당 증발량, 최대 연속 증발량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밑에 보시면 보일러 열 출력이라고 해서 나오죠. 그래서 유효열, 유효 출력이라고도 부르는데, 자, 열 출력이란 쓰이는 그 용어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나오지만 유효열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유효 출력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오는 게 전격 출력 이렇게 부를 때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인데 그 용어가 많죠. 용어가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유효열, 혹은 어떤 사람은 전격 출력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교재도 마찬가지. 어떤 선생님은 요 용어로 쓰고 어떤 선생님은 저런 용어로 쓰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 보기 때문에 헷갈리고 혼동되는 거야. 나는 열 출력으로 배웠는데 이게 유효열이라고요? 이게 전격 출력이라고요? 헷갈리지. 처음이니까 정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여러 번 보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기출문제 풀다 보면 아, 이게 이거구나. 그냥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런 게 열출력이다, 유효열이다 라고 알 수 있는 가장 큰 단서가 뭐야? 바로 단위다 라는 거지, 단위. 그래서 이 열출력, 유효열이라는 거는 kcal/h로 쓴다. 즉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단위입니다. 단위. 단위를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단위를 알아야지만 얘가 얘고 얘가 얘고 같은 거다라고 알아볼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교재에 나오는 내용 한번 읽어보면, 열출력이란 1시간에 발생된 증기가 갖는 순수한 열이다. 순수한 열량이다 라고 해서 나오죠. 그래서 단위에도 답이 있잖아요. 단위는 뒤에서 읽는다라고 했죠. 1시간 동안 발생된 증기의 열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일러에서 물을 끓여서 증기를 발생시키잖아. 이거를 1시간 동안 끓이니까 증기가 어느 정도의 열량을 갖고 있더라. 이게 뭔데? 열출력. 그래서 이 증기를 실제 실내에 있는 방열기 쪽으로 보내서 난방을 하죠. 실내에 있는 방열기에서 실제로 난방해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뭐라고 해? 유효열, 유효출력 또는 전격출력 이렇게 부른다 라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면 그 공식이 나오는데, 공식을 적어드리면 열출력을 여기서는 Q라고 표시했습니다. 다른 교재에서는 스몰 q라고 적을 수도 있는 건데 요런 거는 이제 선생님들의 성향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자, 그래서 저한테 배우신 분들은 그냥 Q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똑같이 Q로 썼는데 어떨 때는 유량으로 쓰고 어떨 때는 열량으로 쓰고 이렇게 또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뭐다? 결국은 단위다 라는 겁니다. kcal/h로 쓰게 되면 열출력이다. 이렇게 알아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열출력 Q는 어떻게 구합니까? G 곱하기 H2-H-로 구할 수 있다 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있는 공식이 뭡니까? 바로 옆에 보면 GE 곱하기 539로도 구할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출력 구하는 공식이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존재하는데, 결국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 두 개의 공식이 같은 공식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왜? 열출력을 구하는 같은 공식이다 라는 거니까. 자, 그래서 같다라는 의미에서 GE 곱하기 539.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건 몰라도 요거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요 두 가지가 같은 공식이다. 왜 같은지는 아직 몰라도 돼요. 뒤쪽에 가면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거니까 그때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실타래가 풀립니다. 지금은 막 엉켜있죠, 실타래가. 머릿속이 복잡해요. 근데 요거 두 개가 같다라는 것만 일단 알아두세요. 그럼 뒤쪽에 가서 풀려요. 자, 그래서 두 가지의 공식이 같기 때문에 두 가지 공식이 다 뭐라고요? 이 열출력을 구하는 공식이다 라는 거야.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효율 공식, 이타는 GF의 H분의 G의 H2-H 라는 공식이 있었죠.
이게 뭡니까? GFH라는 거는 GF가 연료량이고 H라는 게 발열량이었어. 그래서 연료의 이별량이었고 G라는 거는 그 급수량 또는 실제 증발량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H2-는 그 증기 엔탈피 빼기 급수 엔탈피 해가지고 이게 뭐였는데 증기가 가지고 있는 열량, 보유 열량, 유효열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유효열이 뭐라고요? 출열 항목에 속한다 라고 했죠. 그래서 이건 뭔데? 이별분의 출열. 그래서 효율이 나온다 라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 GH2--H가 결국은 유효열, 다시 말해 유효출력이다 라는 거고요. 그러면 얘랑 얘랑 같으니까 얘가 얘고 얘랑 얘랑 같으니까 공식을 바꿔 쓸 수 있지. 어떻게? GF의 H분의 요걸로 바꿔 써도 된단 말이야. 왜? 이거랑 이거랑 같은 거니까. 그래서 GE 곱하기 539 요렇게 바꿔 써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왜? 이것도 유효열이잖아요. 유효열이 뭔데? 유효열이 출열이니까. 그래서 이별분의 출열 해가지고 똑같은 공식이에요. 같은 거다. 모양만 바뀌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거야. 이거 효율 공식 저번에 이걸로 배웠는데 이건 뭐지? 하고 헷갈린다고. 자, 그래서 둘 다 같은 공식입니다. 왜? 둘 다 유효열이잖아요. 요 개념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돼. 그래서 일단 요거 두 개 같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아, 공식 이렇게 바꿔 써도 되는구나. 알게 되죠. 자연스럽게 유도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렇게 구할 수도 있죠. GF의 H분의 Q 요렇게 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Q는 뭔데? Q가 유효열이에요. 유효열. 자, 그래서 요 Q 말하는 거야. 요 Q. 요 Q 뭔데? 열출력, 유효열, 유효출력, 전격 출력이라며. 자, 그래서 얘들 두 개 대신에 요 Q로 이 효율을 구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요 개념만 알아버리면 효율 공식이 벌써 몇 개가 유도됐어. 한 개, 두 개, 세 개. 세 개나 유도가 된 거야. 그럼 여러분들 문제 풀면 세 문제 정도는 요 공식 가지고 어떻게든 응용해가지고 풀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실제 증발량 그리고 그 엔탈피를 줬다. 그러면 얘로 풀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요 G가 상당 증발량이거든요. 뒤에서 그 상세하게 할 거니까 상당 증발량이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데 상당 증발량을 문제에서 줬다. 그럼 요 공식으로 효율 구하면 되는 거고. 예를 들어 유효열을 줬다. 혹은 전격 출력으로 줄 수도 있죠. 전격 출력이 뭔데? 같은 거라고. 유효열이랑. 그래서 전격 출력 또는 유효열을 줬다. 그러면 요 공식으로 또 풀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해가시죠? 그래서 요 개념이 아주 중요합니다. 유효열, 유효출력, 전격출력 요것만 딱 알아버리면 그죠? 아주 중요한 거예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지겹게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그 개념이 교재에 나오는 거고. 자, 그렇다면 요 개념들을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보면 요것만 정리합니다. 요 G가 뭐였어요? G가 증기량이라며. 그래서 증기 발생량이라며. 그래서 줄여서 그냥 증기량이라고 적겠습니다. 그리고 H2-가 증기 엔탈피. 그리고 H-가 급수 엔탈피. 자, 그리고 상당 증발량. 바로 뒷페이지 나와요. 그리고 539. 요 녀석은 뭐냐면은 요게 증발 잠열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100도씨 물이 100도씨 증기로 바뀔 때 요게 물이고 요게 증기인데 100도씨 물이 100도씨 증기로 바뀌는 거를 우리는 요거를 잠열이라고 하죠. 그 상태가 변한다라고 해서 이때 발생되는 증발 잠열이 539kcal/kg이 발생하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앞에 연력학 시간에 제가 한번 언급을 했었어요. 증발 잠열이라는 거는. 자, 그래서 얘들 단위를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면 자, 첫 번째 공식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증기량은 kg/h라고 해서 1시간 동안 발생된 증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열정산 기준에서 증기량이랑 급수량이랑 똑같이 본다라고 했죠. 그래서 요거를 증기량 또는 급수량으로 바꿔 쓸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요거 곱하기 증기 엔탈피 빼기 여기 빼기란 말이야. 빼기 급수 엔탈피이기 때문에 단위는 엔탈피 단위 kcal/kg으로 써요. 자, 그러면 환산하면 kg 사라지고 kcal/h라는 뭐야? 열출력이 나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식. 요거는 상당 증발량인데 상당 증발량 그 단위가
kg/h입니다. 1시간 동안 발생된 증발량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곱하기 증발 잡열이라고 했죠. 증발 잡열의 단위는 엔탈피 단위랑 같아요. 그래서 kcal/kg으로 쓰게 되고 kg 사라지니까 kcal/h라는 열 출력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요렇게 개념 한 번만 딱 잡아버리면 이제 뒤쪽에 가면은 술술술술 넘어갈 수가 있어요. 왜? 개념을 잡아버렸으니까 이제 뒤에 나오는 거는 쉽게 이해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상단에 보시면 온수 보일러의 경우 해가지고 나오죠. 우리 앞에서는 증기 보일러, 가장 기본적인 보일러에 대해서 배웠다면 이번에는 온수 보일러입니다. 온수 보일러. 온수 보일러 구하는 공식 뭐예요? Q는 GC 델타 T.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공식인데. 자, 뭡니까? 현열 공식이에요. 현열 공식. 자, 왜 현열 공식을 쓸까? 온수 보일러는 증기 발생해 안 해? 안 하잖아요. 안 하니까 잡열이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현열 구하는 공식으로 그냥 쉽게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현열 공식 단위가 열이기 때문에 kcal/h 1시간 동안 발생된 열입니다. 자, 그래서 G는 뭐겠어? 급수량. 물의 양이겠지. 그래서 kg/h가 되고, 그 다음에 요거 비열이죠. 물의 비열이니까 1일 겁니다. 자, 그래서 단위로 쓰면 kcal/kg의 도시로 쓸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델타 T는 뭐야? 온도차였지. 앞에서 했기 때문에 기억이 나실 겁니다. 기억이 안 나면 좀 뭔가 그쵸? 이상한 거야. 자, 그래서 온도차 도시 얘들을 다 곱하니까 어떻게 돼? kg 사라지고 도시 사라지고 kcal/h라는 온수 보일러의 열 출력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온수 보일러는 현열 공식으로 구할 수 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밑에 팁박스 보시면 열 출력 공식이라고 해서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뭡니까? G의 H2-H- 한 공식과 GE 상당 증발량의 539를 곱한 공식 요 두 가지가 같으니 우리는 효율 공식을 이렇게 쓸 수 있다. GF의 H분의 G의 H2-H- 또는 GF의 H분의 GE의 539 이렇게 구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 요거를 또 뭐 Q로 바꿔서 쓸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요 팁박스 별표해주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자,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상당 증발량 해서 나오죠. 일단 한번 읽어보면 환산 증발량이라고도 하며 표준 대기압 하에서 100도씨 포화수를 100도씨 건포화 증기로 변환시키는 경우의 1시간당 증발량 단위는 kg/h로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상당 증발량인데 앞에서도 계속 몇 번 얘기하고 있죠. 상당 증발량. 그게 뭐냐라는 내용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상당 증발량을 기호로는 G라고 쓰게 되고요. 그리고 단위는 뭐야? kg/h라고 해서 1시간 동안 발생된 증발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때 상당 증발량을 다른 말로 환산 증발량 이라고 부른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상당 증발량 또는 환산 증발량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상당 증발량이 도대체 뭐냐? 개념을 잡으실 때는 그 기준이 있죠. 방금 읽어본 내용에 표준 대기압 하에서 그 기준이 나옵니다. 줄 끄세요. 100도씨의 포화수를 100도씨의 건포화 증기로 변환시키는 경우예요. 자, 그래서 100도씨 포화수 뭡니까? 물이에요. 물.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 100도씨 물을 뭘로? 100도씨 여기서는 건포화 증기라고 돼 있는데 그냥 증기야, 증기.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더 쉽죠. 자, 그래서 앞에서도 배웠습니다. 이 물이 100도씨에서 증발할 때 발생되는 증발 잡열은 얼마라고? 증발 잡열은 539kcal/kg이다 라고 배웠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구하느냐? 상당 증발량이라는 것은 100도씨 물이 100도씨 증기로 바뀔 때 이때 상당하는 증발량 이라는 뜻이거든. 자, 그래서 상당 증발량 GE는 유효열 뭡니까? G에 H2-H-에 이게 전체 증기가 발생됐을 때 전체 증기의 열량이라고 쳤을 때 그러면 100도씨 물이 100도씨 증기로 바뀔 때 이때 상당하는 증발량 그게 상당 증발량이니까 나누기 539 증발 잡열을 나눠줘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요때 100도씨 물이 100도씨 증기로 바뀔 때 증발 잡열이 요만큼이니까 요때의 상당 증발량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구나
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요게 기준이에요, 기준. 100도씨 물이 100도씨 증기로 바뀔 때 이때 상당하는 1시간 동안 발생된 증발량, 그게 바로 상당 증발량, 다르게 말하면 환산 증발량. 그래서 유효 출혈에다가 539를 나눠버리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 100도씨 물이 100도씨 증기로 바뀔 때의 증발 잠열이니 이렇게 나눠버리는 겁니다. 자, 요게 상당 증발량을 구하는 공식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 상당 증발량 공식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어떻게 바꾸느냐? 요 공식을 그대로 보세요. 요 공식을 그대로 봤을 때 539가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죠. 우리가 이항을 하면은.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G2에 곱하기 539. 왜? 얘가 이렇게 넘어갔으니까 는 남아있는 게 뭐야? 요거 유효출혈 G에 H2-H- 라고 쓸 수도 있어요. 이거 뭐야? G2 곱하기 539는 GH2-H-와 같다라는 공식이죠. 어디서 봤어? 우리 앞에서 봤습니다. 앞에서. 이거 뭔데? 둘 다 유효열. 자, 요 개념이 바로 요 개념이에요. 요 개념. 그래서 여기서 유도해보니 이런 공식이 나오더라. 그래서 얘들 두 개가 같은 공식이다 라는 게 이제 성립이 된 거죠. 그래서 앞에서는 왜 같은지 몰랐는데 이제는 실타래가 좀 풀어지죠. 그래서 요게 두 개가 그래서 같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상당 증발량은 뭐 딴 거 없어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거기에 공식 잘 나와 있고요. 그리고 단위가 뭡니까? kg/h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공식 밑에 표준 상태 100도씨 물의 증발 잠열은 539kcal/kg이다. 이 정도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539kcal/kg. 그래서 단위도 제가 한번 환산을 해드리면 유효열의 단위가 kcal/h였고요. 그리고 요 증발 잠열의 단위는 kcal/kg이란 말이에요. 그럼 kcal 사라지고 kg은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되니까 kg/h라는 상당 증발량의 공식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증발 개수라고 해서 나오고 단위는 없음이라고 나오죠. 보일러에서 발생한 순수 열량을 표준 상태의 증발 잠열로 나눈 값이다 라고 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증발 개수 라고 해서 요거는 그냥 이런 공식이 있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는데 이 증발계수 구하는 공식이 G분의 G2는 539분의 H2-H- 라고 돼 있는데 뭐 딴 거 없습니다. 증발계수는 G분의 G2로 구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539분의 H2-H- 요렇게 구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식이 한 개, 두 개가 존재하는구나. 요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재미삼아서 이항을 한번 해보면 G는 냅두고 이렇게 G는 냅두고 G를 1로 올려버리면 어떻게 될까? G가 올라가니까 H2-H- 나누기 539가 되겠죠. 이거 뭡니까? 상당 증발량 구하는 공식이에요. 결국은 상당 증발량에서 또 유도해낸 거야. 그래서 증발 개수는 요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가 있구나 라고만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시면 보일러 마력이라고 해서 나오죠. 그래서 보일러 마력, 그래서 보일러 HP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기호를. 자, 그래서 이 보일러 마력이라는 거는 밑에 보면 기준이 나오죠. 표준 대기압 760mHg에서 100도씨의 자, 여기서부터 줄 거 주세요. 100도씨의 포화수 15.65kg을 1시간에 100도씨의 포화 증기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해서 나오죠. 자, 그래서 기준을 한번 적어 보게 되면 100도씨 물을 100도씨 증기로 바꾸는데 기준이 나옵니다. 이 물의 양은 얼마로 합니까? 물의 양을 우리가 G라고 했을 때 요거는 15.65kg/h다 라는 겁니다. 1시간당이 기준이 되니까 그래서 kg/h다 라는 게 돼요. 자, 그렇다면 보일러 마력을 우리가 열량으로 한번 환산을 해보면 조건이 다 나왔죠. 이 조건 뭔데? 증발이잖아, 증발 잠열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잠열 한번 구해볼까? 잠열, Q라고 적을게요. Q는 GR로 구했죠. 현열 같은 경우에는 Q는 GC 델타 T로 풀었는데 요건 잠열이잖아, 상태가 변하니까. 그래서 요 공식으로 푸는 거예요. 그럼 조건 다 나왔어. 자, G는 15.65 kg/h라고 하고요. 그리고 곱하기 잠열은 얼마입니까? 물의 증발 잠열이잖아. 그래서 539 kcal/kg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단위 환산돼요. kg 사라지고 kcal/h라는 보일러 마력을 열량으로 환산했을 때 kcal/h죠. 열량은 자, 이게 얼마냐면은
8435.35가 나올 겁니다. 계산기로 두드려보면. 그래서 킬로칼로리 퍼 아워라는 열량이 나오는데, 자, 여러분들 보일러 마력을 열량 Q로 환산했을 때의 값입니다.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소수점 빼고 소수점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보일러 마력을 열량으로 나타내면 8435 킬로칼로리 퍼 아워다. 요렇게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 기준도 한번 살펴보게 되면 두 번째 기준 4.9kg/제곱센치 A에서 뭐 100도 F 나오는데 요거는 화씨죠. 그래서 요 화씨 기준은 유럽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그냥 읽어만 봅시다. 문제는 안 나와요. 그래서 100도 F의 급수를 1시간에 13.6kg의 포화진기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다.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고요. 그 밑에 보시면 수간 보일러 전열 면적, 수간 보일러의 경우 전열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는 뜻이죠. 그 전열 면적 0.925m 자승 또는 노통 보일러는 전열 면적 기준이 0.465m 자승에 해당한다. 이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중요한 내용 두 가지가 나옵니다. 둘 다 줄 거 주세요. 1시간당 유효 열량 8435.35kcal/h의 능력. 방금 구했어요, 요거. 자, 그리고 두 번째, 그 밑에 상당 증발량이 15.65kg인 보일러의 능력이다. 상당 증발량은 기준에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준이 뭐야? 15.65kg/h. 이때에 상당하는 마력이란 말이야.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 보일러 마력이라는 거는 bhp라고 쓰고요. 자, 요거를 열량으로 나타낼 수 있고 상당 증발량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bhp를 열량으로 나타내게 되면은 8435 kcal/h가 되고요. 상당 증발량으로 나타내게 되면은 15.65 kg/h다. 이거 두 개가 아주 중요합니다.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문제 풀 수 있어. 문제 딱 내놨는데 이런 수치는 그렇게 친절하게 주지는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값이야. 그래서 꼭 알아두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두 가지 줄 거였으니까 별표해 주세요. 그리고 밑에 보면 공식 하나 나오는데 보일러 마력 BHP는 자, 요렇게 구할 수도 있습니다. BHP는 15.65 분의 G2로 구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 보일러 1마력이 요게 이제 생략돼 있지만 1bhp예요. 그래서 1마력이란 말이야. 1마력이 15.65kg/h와 같으니 만약에 문제에서 상당 증발량을 주게 되면 상당 증발량에다가 15.65를 나눠버리면 그 보일러의 마력이 나온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요 공식까지 알아두시면 좋겠더라. 자, 그래서 밑에 필수 암기 나오죠. 별표해 주세요. 보일러 1마력의 열량은 약 8435 kcal/h이고 상당 증발량은 15.65kg/h이다. 지겹도록 반복합니다. 왜?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지겹도록 반복한다라는 거는 중요하다라는 뜻이니까.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자, 이제 전열면 증발률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앞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보시면 전열면 증발률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기준이 한번 읽어보면 보일러의 전열 면적 1m 자승당 1시간 동안의 실제 증발량 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단위만 봐도 나옵니다. 뭐예요? 이 보일러 내부의 전열 면적 1m 자승당 1면적당이죠. 1m 제곱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단위 면적당이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단위 면적당 1시간에 발생된 증발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식으로 나타내면 두 가지인데 전열면 증발률과 전열면 상당 증발률이 나옵니다. 자, 이때 여기에 생략된 게 뭐냐면은 실제 증발률이다라는 소리인데 뭐 문제에서는 그냥 증발률 이렇게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라는 거를 빼놓고 주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래서 이 전열면 실제 증발률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발생된 증발률을 우리가 구해야 되기 때문에 요게 뭐예요? 실제 증발량. 보일러 내부에 실제로 발생된 증발량 요거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거기에다가 나누기 뭐예요? 전열 면적 으로 구하게 된다라는 소리고요. 그리고 이건 뭡니까? 전열면 상당 증발률, 상당이 뭔데? 아, 기준이 상당 증발량이구나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요게 상당 증발량이 위에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위에 거 같은 경우는 실제 요게 생략돼서 주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참고해서 알아두세요. 그냥 증발량이다라고 하면은 그게 실제 증발량이구나 이렇게 알아들으셔야 되고, 상당 증발률을 구하시오라고 하면은 상당 증발량을 넣어줘야 된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HA는 똑같죠. 똑같이 전열 면적 을 나타낸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둘 다 이제 단위 환산해 보면 똑같아요. 실제 증발량이나 상당 증발량이나 단위는 kg/h입니다. 1시간 동안 발생된 증발량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전열 면적의 단위 뭐야? 당연히 면적이니까 미터의 제곱이 되겠죠. 자, 그래서 구해보니 단위가 kg/m 자승 hour가 되더라 라는 소리인데, 요렇게 적으니까 헷갈리죠. 그래서 어떻게 적으면 쉬우냐, 요렇게 제가 풀어드릴게요. 예를 들어 요 실제 증발량이라고 합시다. 실제 증발량이 kg/h입니다. 그 per를 나누기 hour 이렇게 적어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전열 면적을 나눠주는 개념이죠. 나눠주니까 분자에 들어가는 거야. 전열 면적 미터 제곱이 분자에 들어가는 거야. 자, 결국은 뭡니까? 킬로그램 퍼 미터 자승 hour가 되는구나. 이렇게 쓰니까 이해하기가 쉽죠. 그래서 여러분들 단위 환산 중요합니다. 그 개념 잘 잡아 두셔야 돼요. 물론 기출문제 풀면서 제가 또 다 알려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따라오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밑에 보시면 증발 배수라고 해서 나옵니다. kg/kg 연료라고 돼 있는데, 읽어보면 연료 1kg이 발생시킨 증발 능력이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연료 1kg이 기준이기 때문에 밑에 있는 요 kg이 뭐다? 연료가 가진 양이다. 연료에 대한 킬로그램을 나타낸다 라는 의미에서 책에서는 킬로그램 뒤에다가 연료라고 적어둔 것 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증발 배수를 구하는 방법은 당연히 연료 1kg 당이니까 밑에 이거 뭔데? GF라는 게 연료량이잖아요. 연료량. 사용 연료량 같은 말입니다. 자, 분해 증발량. 이렇게 생략해서 적으면 뭐라고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거는 실제구나, 실제 증발량이구나, 이렇게 알아들으셔야 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환산 증발 배수. 환산 이게 뭔데? 상당 증발량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기준이 뭐다? 상당 증발량이 올라간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연료량 분해 상당 증발량 자, 요렇게 구한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단위 환산해 보면 G나 G나 똑같죠? kg/h를 쓸 수 있습니다. 그 나누기 연료량 했으니까 kg/h라고 해서 사실상 이거 뭐예요? 이거 지워져 버려야 되는데, 우리가 문제 풀 때는 단위 없다라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증발 배수 문제 줬죠? 그러면 여러분들 단위 이렇게 지워지지만 써줘야 됩니다. 요 개념을 그냥 떠나가지고 요건 단위 환산이 아니고 요거는 나타내주는 거예요. 증발 배수라고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냥 kg/kg 요렇게 적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풀고 꼭 요거 단위 적어주세요. 어떨 때? 증발 배수 구할 때 꼭 적어주셔야 됩니다. 나머지 문제들도 굳이 말 안 해도 단위는 꼭 적어주셔야 돼요. 필답형 같은 경우는 문제 다 풀어놓고 단위 없잖아요. 그럼 오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단위는 적어줘야 된다. 그리고 증발 배수 같은 경우는 kg/kg이다 라는 거 꼭 기억을 좀 해주세요. 자, 그래서 밑에도 나오죠. 필수 암기라고 해서 필답 문제 풀이 시 단위는 kg/kg으로 표시해 줄 것. 어떨 때? 증발 배수를 구할 때. 자,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세요.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전열면 열부하 단위로는 kcal/m 자승 hour라고 되어 있죠. 보일러 전열 면적 1m 자승당 1시간 동안의 보일러 전열면 열 이동량. 그래서 단위를 보시면 됩니다. 전열면 열부하람 전열면 1m 자승 면적당 1시간 동안 발생된 열량이다. 이동한 열량이다. 뭐 같은 개념이에요.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되고, 자, 그래서 전열 면적당 열량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 여기 밑에 전열 면적을 나눠주는 거죠. 전열 면적. 자, 그래서 어디에 전열 면적을 나눠주나요? 바로 여기죠. 유효열. 유효열인 거 이제 알죠? 요 공식. G 실제 증발량 그리고 증기 엔탈피 마이너스 급수 엔탈피 하면은 뭐야? 유효열을 구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책에서도 보면은 전열 면적분의 유효열 해서 나오는 것이고, 요것도 단위 환산해 보면 요 HA가 뭐예요? 미터 자승 면적이잖아. 그 유효열의 단위는 kcal/h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헷갈리니까 어떻게 쓰라고요?
유효열의 단위가 킬로칼로리 나누기 아워이고 거기에 전열 면적 미터 자승을 나눠준 형태다. 그래서 단위는 킬로칼로리 퍼 미터 자승 아워다. 순서는 뭐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요렇게 나타낸다.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연소실 열부하라고 해서 뭐 다른 말로 열 발생률이라고도 하는데 단위는 킬로칼로리 퍼 미터 삼승 아워라고 나오고요. 읽어보면 보일러 연소실 용적 1미터 삼승당 연료를 소비시켜 발생된 총 열량이라고 해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1미터 삼승이라는 건, 미터 삼승이라는 건 뭐예요? 최적이지. 다른 말로 부피라고 하는데, 자, 요거 개념 정리를 해드리면 보일러가 이렇게 있을 때 보일러 안에는 연소실이 있단 말이에요. 노통 보일러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이 연소실 의 크기가 있죠. 크기를 어떻게 나타내? 최적 미터 삼승의 단위로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이게 부피, 공간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연소실 안에 연료를 넣어서 어떻게 합니까? 열을 발생시키죠. 자, 이때 연소실 열 부하라는 거는 이 연료를 넣었을 때 연료를 뭐 양이 정해져 있지 않겠죠. 어떨 때는 이만큼 넣고 어떨 때는 저만큼 넣을 수 있는 거야. 자, 이렇게 연료를 넣었을 때 요 정해진 연소실 안에서 얼마만큼의 열이 발생되었느냐, 이게 연소실 열부하고요. 그래서 얼마만큼의 열이 발생되었느냐를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열 발생률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연소실 안에 들어가는 열은 뭐예요? 이 안으로 들어간다. 안으로 들어가는 그 열의 이름을 우리는 이별이라고 불렀죠. 나가는 건 출혈이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별에다가 연소실의 최적을 나눠버리는 거예요. 자, 그 공식이 어디 있어? 요 GF의 H라는 게 뭐예요? 요게 이별 공식이잖아. 이별 공식. 우리가 효율 구할 때 GFH라는 게 이별 공식이었습니다. 자, 그 책에서는 HL 저희 발열량으로 나오는데, 예를 들어 문제에서 저희 발열량으로 주면 저희 발열량 넣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냥 발열량, 고위 발열량 주면은 고위 발열량 또는 발열량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거는 융통성 있게 바꿔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 V라는 게 바로 최적이죠. 자, 여기서는 뭐라고 나오느냐? V가 연소실 용적이라고 나오네요. 용적이나 최적이나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미터의 삼승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별의 단위는 어떻게 돼? 킬로칼로리 퍼 아워가 되니까 킬로칼로리 퍼 아워에다가 미터 삼승 나눠서 킬로칼로리 퍼 미터 삼승 아워가 되는 것이고, 연소실 용적당 1시간에 발생된 열량. 자, 그래서 열 발생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밑에 있는 공식은 도대체 무엇인가요? 자, 이 공식은 어떻게 나타내느냐? 어디서 툭 튀어나왔느냐? 자, 우리 효율 공식이 가장 기본이다라고 했습니다. 효율 이타는 GF의 H 분의 G의 H2-H-라고 했죠. 자,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제 그냥 술술술 말하면서 툭툭툭 튀어나와야 돼요. 효율 공식이라고 하면은. 자, 여기에서 GF의 H라는 게 뭐야? 이별이었잖아. 이별이 여기서는 위에 올라간 거고 거기에다가 최적을 나눴으니까. 자, 그렇다면 요 공식을 제가 한번 변환을 시켜 볼게요. 어떻게 변환시키느냐? 요 밑에 게 이별 항목이죠. 이별 항목을 요 이타 자리에 올리고 이타를 내릴 수가 있죠. 자, 그럼 어떻게 했어? GF의 H는 이타 분의 G의 H2-H- 이렇게 써도 같은 공식이다라는 겁니다. 왜? 요거 두 개 이항한 거잖아. 이항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요게 이별이 되는 건데, 이별을 구하는 공식이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효율 분의 G의 H2-H-로 나타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답 나왔지. 요 GF의 H 이별 대신에 뭘 넣은 거야? 이거를 넣어버리면 되지. 이거를 넣는데 요 G의 H2-H-가 뭐예요? 유효열이잖아. 자, 그래서 유효열을 우리는 Q라고 쓸 수도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타분의 Q를 요 이타분의 Q를 어디다 넣은 거야? 요 자리에 넣게 되면은 공식이 이렇게 된다 라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가세요? 자, 그래서 넣어볼까요? GFH가 요 녀석이니까 이타분의 Q가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거기도 마찬가지 최적을 나눠버린 거지. 그래서 뭐 뒤에다가 이렇게 나눠줘도 되고 아니면 앞에다가 이렇게 나눠줘도 되고요. 그래서 변환시킨 공식이 바로 요 공식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공식이 있구나 하고 알아두시면 돼요. 이거 막 머리 아프게 외우고 이러실 필요 없어요. 나중에 문제 풀다가
나오게 되면은 다시 돌아와서 복습하는 겁니다. 무조건 외워서 가면 뒤에 가면 또 까먹단 말이야. 그래서 문제 풀면서 복습하고 복습하면서 연습하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어렵게 공부하지 말고 쉽게 하세요. 어렵게 공부하면은 지쳐버려. 지쳐서 끝까지 못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가시면 됩니다. 끝까지 가고 가서 문제 풀면서 리바이벌하고 연습하고 이렇게 하면은 무조건 돼요. 안 되는 거 없어요. 포기만 안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도 마치도록 하고요. 본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